네, 이번 전시 프로그램으로 이제 홍성준 작가님께서 이제까지 작가로서 작업해온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 혹은 흐름들을 전시로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직접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좀 편한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그 작가님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신 어떤 계기라든지 혹은 물론 작가님께서는 미대를 나오셨지만 좀 그래도 그런 어떤 작업을 하겠다고 선택하게 된 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미술을 하게 된 계기는 이렇게도 사람들한테 시각적으로 뭔가를 보여주면서 뭔가를 일깨워주고 어떤 깨달음을 주는 작품들도 분명히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상호 소통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어서 저한테도 도움이 됨과 동시에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비춰지는 것 자체가 좀 좋은 의미라고 생각되어져서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의미를 두고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회에 있어서 그게 어떤 조그마한 지역 사회가 됐던 아니면 더 작은 단위의 어떤 개인과 개인, 어떤 관람객과 작가 이러한 관계 안에서든 어떤 미술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물론 보고 느끼는 것은 다 다르지만 네, 어느 정도 문화적으로 사람들한테 전시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는 것, 그거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져서. 예술의 여러 가지 방식들 가운데서 특히 색감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작가님 작업을 보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뭐 예술인이든 혹은 비예술인이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굉장히 좋은 어떤 요소로 작용을 하고 그러한 부분과 맞대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작가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답과 맞대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또 관심을 제가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어딘가에 항상 발표할 때는 저는 색깔에 항상 의미를 다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감정이입이 돼서 작업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감정을 이입시켜서 그 색감을 쓰고 한 것은 아니라 누군가한테 이렇게 일깨워줘야지, 이렇게 비춰줘야지 라는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색감들이 나온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의 작업을 보면은 뭐 소재나 재료에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그렇게 된 이유들은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작품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매체적으로 국한시키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세계 사용들도 그렇고 구상이나 추상을 좀 오가면서 구사하시는 방식들도 그렇고 결국은 중요한 건 표현이거나 매체 자체일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작업하는 도중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의도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작가님의 내면의 어떤 반영으로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건지. 작업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후자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초반에는 원래는 조금 그러한 계획적 것들을 의도하거나 네. 좀 목표한 바가 있으셨던 거죠. 네. 그리고 재료 연구를 작업하면서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작가들은. 그러니까 이 재료가 이 물성에 맞는지, 이 서페이스에 제대로 달라붙는지, 혹은 이것이 좀 상극인지에 대한 부분을 항상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게 자기 스스로 자기 발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료에 대한 어떤 물성이 되게 다양한 혹은 가지각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은 이미 되게 익숙해지셔서 또 새롭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글쎄, 작업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하시는지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일반 분들
보시기에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작가로서의 생활을 영위하는 걸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건 물론 대답들은 모두가 다르겠지만 특히 작가님처럼 다작을 하시는 경우에 어떤 뭐 판매라든지 혹은 특정한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작가 혹은 작업을 위한 미술계에서의 목표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혼자 스스로 그것이 뭐 이번 전시 주제로 치면 뭐 연구일 수도 있고 혼자 계속 뭔가를 꾸준하게 해 나가시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글쎄 어떤 마음을 뭐 가짐을 갖고 아니면은 어떤 생각들을 하시면서 그렇게 꾸준하게 작업을 하고 계신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작업 생활을 하면서 항상 흥분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디다가 어떻게 보여줘야지라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작업실에 그냥 걸어놔도 와 이거는 어떤 생각으로 한 거야 라는 그런 의구심을 품고 그리고 아 이건 어떤 깨달음을 준다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나한테 한마디 한마디씩 해줬었을 때 그게 아마 어떤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소통이 주는 어떤 힘 때문에. 근데 그게 없으면 제가 작업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만약에 그러시다면 이제 여러 가지 시리즈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뭐 레이어라든지 이미지 드라이브라든지 아니면 물감을 이제 쌓아 올리거나 긁어내는 방식들을 여러 가지 이제 드로잉들 이런 작업들을 하실 때 최초에 좀 뭐라 그럴까 이제 그 작업에 대한 영감을 받는 어떤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거의 다 사람한테서 왔어요. 사람을 아예 대놓고 그렸었죠. 제 3자의 입장에서 관찰하듯이 바라본 형태를. 초창기. 네, 초창기. 근데 점점 가다 보니까 사람을 아예 회화의 태도로 접목시켜서 집어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신작인 이런 레이어류로 마치 이렇게 양파 껍데기 같은 혹은 어떤 껍데기가 확연하게 좀 시각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작업으로 점점 이렇게 바꿔지는 것 같은데 물론 작업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싹 다 놓고 보았을 때 제가 2010년에 한 작업을 2018년에 꺼내 먹듯이 작업한 것도 있었고 또 다시 2020년에 한 작업이 결국에는 또 2009년에 했었던 저런 패턴 드로잉과 좀 비슷하게 비춰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작업하면서 계속 자기 작업 안에서 계속 충돌을 일으키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발전 가능한 것을 좀 배제한 채 말씀을 드리면 초창기부터 이제 평면 작업들을 주로 해오셨고 구상 작업들을 해오셨고 이제 소위 말해서 전통적이나 일반적이라고 불리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많이 작업화하셨던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레이어라는 특정한 주제를 좀 중심 키워드로 잡아 나가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회화를 좀 벗어난 일반적인 회화를 벗어난 형태, 일반적인 평면을 벗어난 형태에 대한 작업들도 좀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좀 해야겠다고 느꼈던 이유들이 있는지. 캔버스를 맨날 만지잖아요. 그리고 화면을 맨날 보고 그 스크린을 맨날 보고 그리고 그 스크린을 보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보고 인지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엔 대상이 없어지고 나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태도를 어떻게 하면 화면을 옮겨볼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림을 많이 그렸을 때 그림 하나하나마다 내가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이 없는 그림들은 그림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계속 수많은 그런 풍경들과 어떤 그 도상들의 그런 리듬감 같은 것들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었는데 나중에는 저도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전시를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전시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수많은 그 회화가 주는 그 스토리텔링들에 저는 지친 거예요. 지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화면이랑 같이 대화를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게 결국 가장 큰 단초가 아닐까 싶어요. 그 이번 전시에서 특히 초창기 작업들부터 어찌됐건 간에 전시 기획의 개념에 맞춰서 많은 작업들을 2009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쭉 보여주고 계신데, 큰 작업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들 혹은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들부터,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얘기겠죠. 인간에 대한 얘기부터 그것이 이미지에 대한 얘기로 이전하고, 그 다음 이미지에 대한 얘기에서 지금 레이어에 대한 얘기까지 쭉 오고 있는데, 좀 각각의 좀 흐름의 시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처음에 2009년부터 했었던 드로잉을 시작점으로 두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사실 작업 생활을 하기 이전에 내가 작업을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를 먼저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결국엔 작업을 하려면 뭐 사색을 해야 된다, 사유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대답들이 많았었고, 제 물음에. 근데 그때마다 진짜 고리타분하게 산에 가고 바다에 가고 들판에 가서 제 사진을 마구잡이로 찍었었어요. 얻어지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허한 느낌, 공허한 느낌,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점점 가다 보니까 진짜 아무래도 답을 못 찾아서 나도 남들이 어떻게 하나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전시장을 진짜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진짜 거의 뭐 갤러리스트나 거의 아카이비스트처럼 전시장을 많이 가서 남들은 어떻게 하나를 계속 관찰하고 보다 보니까 나중엔 작품에 눈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전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눈길이 가더라고요. 작품이 주는 스토리텔링에 관심을 처음에 가지다가 나중에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작가가 어떤 의도를 했으며 작업을 했는지 분명 생각하고 그것을 볼까? 100%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작가한테도 존재할 텐데, 작업을 하면서도. 근데 그 전시된 그 작품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까? 사람의 행위를 되게 많이 관찰을 하게 됐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원경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화면에 나타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는 어떤 언어적으로 제가 화면을 다루는 것이 아닌, 내가 진짜 무언가를 일깨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동적으로 많았어서 그런지 가면 갈수록 그런 행위들을 보면 볼수록 사람들한테 뭔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텍스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저렇게 하면 안 돼. 혹은 저럴 때마다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할 때마다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아니야 이러면 더 재밌어. 약간 이런 텍스트들이 되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엔 캔버스 위에 텍스트를 또 얹기 시작했었어요. 캔버스 위에 또 은유적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양각의 텍스트를 또 이렇게 막 넣었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텍스트랑 사람이랑 같이 혼재해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섞어서 작업하기도 하고, 결국엔 다 사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렇게 오다가 2018년도부터는 제가 찍은 그 데이터, 그러니까 제가 직접 찍은 것을 저는 이게 오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요즘 용어로 써. 근데 직접 찍지 않은 것은 온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온라인의 레퍼런스를 빌리지 않고 제가 직접 찍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준이 몇십 테라바이트 정도의 그 사진 양이에요. 그런 외장하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2018년도부터는 아예 대놓고 이미지 드라이브라는 형식의 폼을 갖췄던 것 같아요. 그 데이터 안에서 내가 이런 이미지들이 이렇게 많이 나는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조형적으로 너희들한테 내가 꺼내 먹은 것을 보여줄 거야 라는 그런 형태로 태도를 좀, 회화를 대하는 태도를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저런 좀 복잡한 저런 화면들을 보면 약간 픽셀 이미지 드라이브 같은 그런 느낌을 되게 주곤 하는데, 저기 안에서도 보면 제가 조형미로 오른쪽 밑에 하단 부분에는 녹색을 칠했었다면, 녹색 화면이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왼쪽 상단 중간 정도 부분에는 빨간색 화면으로 이루어진 어떤 사진을 차용해서 물론 다 제가 직접 찍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약간 펀치라인을 계속 두고 잽을 날렸었던 것 같아요. 화면에다 대고. 근데 아마 저 때가 가장 과부하였었던 것 같아요. 제 이미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과부하가 왔었던 것 같고 너무 이제 디지털이라는 그런 언어를 빌려와서 난 지금 그래도 동시대에서 이런 태도로 작업을 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비춰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걸 하면서 점점 저는 없어지더라고요. 이제 제가 저의 방법이 있을 뿐이지 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작업하는 그리고 캔버스를 어루만지는 그리고 회화를 대하는 그런 태도로서 이렇게 레이어 작업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 같아요. 작가의 입장에서 관람객들이 작가 혹은 작업을 안다는 것, 작품을 안다는 것은 사실 뭐 어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설명이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작가를 알거나 작업을 안다라는 것 혹은 그것을 알 수 있으려면 좀 어떠한 태도를 그 반대급부에서는 좀 취해줘야 될까요? 아, 이것도 어렵네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도 저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떻게 진짜 20년 혹은 30년을 함께 산 사람도 나를 100%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태도로 작업을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결국엔 풀어지지 않는 수수께끼를 보는 거.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석했구나 라고만 느껴져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문에 한답을 해주셔서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